사막 제7장 궁전 안의 다른 곳. 왕과 레어티스 등장. 왕. 이제 과인의 결백을 인정하고 과인을 진정한 내 편으로 생각해야 하느니라. 넌 총명하니 잘 알아들었겠지만 훌륭하신 선친을 살해한 자가 바로 과인의 목숨도 노리고 있느니라. 레어티스. 그러하옵니다. 하오면 어이하여 그런 사악한 행위를 처벌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폐하의 안위를 위해서나 폐하의 권세 슬기 어느 모로 보더라도 폐하야말로 그 대죄를 사형에 처해 마땅한 그 행위를 방치해 두실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옵니까? 왕. 그건 두 가지 특별한 이유 때문이다. 그 이유를 넌 하찮게 생각할지 모르나 과인에겐 매우 중대하다. 그의 생모인 왕비는 햄릿 없이 하루도 살 보람을 못 느끼며, 과인으로 말하자면 왕비는 내 생명이며 내 영혼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마치 하늘의 별이 그 궤도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말이다. 왕비 없이는 과인도 살 수가 없다. 또 하나, 그를 처벌 못한 큰 이유는 백성들이 그를 숭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에 드니 곰보도 보조개로 보이는지 마치 나무를 던지면 돌로 화하게 하는 광천처럼 족쇄를 차도 그걸 미덕의 상징으로 알고 떠받든다. 따라서 과인이 화살을 쏘아도 거칠게 몰아치는 강풍에는 너무도 가벼운 제목이라 본래 겨냥했던 곳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과인에게 되돌아오는 판이다. 레어티스. 그래서 저는 훌륭하신 아버님을 잃었고 누이 동생마저도 비참하게 실성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칭찬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누이 동생의 인품은 어느 때에도 칭찬받을 여성의 귀감이었습니다. 기어이 복수할 것입니다. 왕. 그렇다고 잠을 설치면서까지 골몰해선 안 된다. 과인 역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보고만 있을 그런 우둔하고 쓸개 빠진 위인이 아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차차 하자. 과인은 너의 선친을 소중히 대해왔다. 과인이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듯. 이쯤 말하면 대충 짐작이 가고 나무렸다. 전령이 서찰을 가지고 온다. 무슨 소식이라도 왔느냐? 전령. 햄릿 전하의 서찰이 옵니다. 이것은 국왕폐하께, 이것은 왕비 전하께 올리는 것이옵니다. 왕. 햄릿한테서? 누가 갖고 왔는가? 전령. 선원들이라고 하옵니다, 폐하. 소신은 그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클로디오가 소신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선원들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왕. 레어티스, 읽을 테니 들어보아라. 너는 물러가라. 전령 퇴장. 읽는다. 지존하옵신 폐하께 삼가 아뢰나이다. 소자 맨몸으로 이 나라에 상륙했나이다. 바라옵건대 내일 폐하할 영광을 얻고자 하나이다. 그때 불시 귀국한 기이한 사유를 상세히 아뢰올까 하오니 널리 통촉해 주시옵기 바라나이다. 햄릿 올림. 도대체 어찌된 노릇이냐? 다른 일행도 돌아왔느냐? 아니면 무슨 속임수가 아니더냐? 레어티스. 필적은 틀림없습니까? 왕. 햄릿의 필적이다. 맨몸이라. 추신에다가는 단신으로라고 했겠다.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레어티스.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폐하. 옳다면 오라죠. 신이 살아서 복수할 것을 생각하니 응어리진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면으로 맞붙어서 니놈이 한 짓이지 하고 따질 수 있게 되니 말입니다. 왕. 만약 돌아온 것이 사실이라면 레어티스, 과인의 지시대로 따르겠는가? 레어티스. 예, 폐하. 화해하라는 하교만 아니시라면. 왕. 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다. 놈이 항해를 중지하고 돌아와 다시 출발할 의향이 없다고 우기면 놈을 설득해서 과인이 미리부터 꾸며온 계략에 끌어들일 작심이다.
그러면 놈도 필경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놈의 죽음에 대해 시비할 사람도 없을 것이며 제 생모조차도 계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불의에 당한 잔변으로 생각할 것이다. 레오티스, 분부대로 따르겠나이다. 그러한 계략을 세워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앞장서겠습니다. 왕, 그렇다면 잘 됐다. 네가 유학을 떠난 이후에도 너에게 어떤 출중한 재주가 있다고 해서 너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었다. 그 말을 햄릿도 곁에서 들었느니라. 그런데 네가 익힌 수많은 재간 중에 특히 한 가지 재주를 시샘하는 모양이더라. 과인이 보기에는 별로 가치 있는 재주라고 생각되지도 않지만. 레오티스, 어떤 재주 말씀이십니까? 왕, 젊은이의 모자를 장식하는 리본 같은 거라고나 할까. 하기야 그런 것도 필요할 테지. 대저 젊은이들에게는 가볍고 자유분방한 옷이 어울리고 노인들에게는 관록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검은 수달피 장옷이 어울리지. 2달 전에 노르만디 사람이 이곳에 왔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프랑스인들을 만났고 싸워보기도 해서 그들이 말에 술에 통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마술에는 도사여서 안장에 뿌리를 내렸다고나 할까. 어찌나 신기한 재주를 부리는지 인마일체 마치 말의 본성을 반쯤 물려받은 것 같이 보이더라. 실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모습이 멋지고 재주가 뛰어나 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였느니라. 레오티스, 노르만디 사람이라고 하셨나이까? 왕, 그렇다. 레오티스, 그럼 라모드인가 봅니다. 왕, 바로 그 사람이다. 레오티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프랑스의 꽃이요 보석입니다. 왕, 그런데 그 사람은 네 솜씨를 굳고 칭찬하더라. 호신술의 이론과 실기에 있어서 널 당할 수가 없으며 특히 검술에는 천하무적이여 너와 겨룰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한번 보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프랑스의 검객들도 너와 맞서면 몸의 움직임, 방어의 자세, 눈의 총기 등 무엇 하나 너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했느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은 햄릿은 시기심에 불타 네가 하루빨리 돌아와 너와 한번 정면으로 겨룰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레오티스, 예, 어떻게 말입니까, 폐하? 왕, 레오티스, 너는 부친을 진정으로 사랑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 슬픔이 속다르고 겉다른 외양일 뿐이었느냐? 레오티스, 어찌하여 그걸 물으십니까? 왕, 네가 부친을 사랑하지 않았다고는 주어도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에도 때가 있기 마련이다. 과인이 직접 겪은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말이다. 실은 사랑의 불꽃도 대개 때를 타는 법이다. 불타오르는 사랑의 불꽃 속에도 심지가 있어 불꽃의 힘을 약화시키기 마련이다. 무슨 일이든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좋은 일도 막바지로 치달으면 쉽게 기우는 법. 하고자 하는 일은 당장 실행해야 한다. 하겠다는 마음도 변하는 것. 더구나 세상 사람들이 입질을 하거나 그들의 방해를 받으면 실행력이 약해지고 지체가 되느니라. 따라서 한다는 생각도 심장의 피를 말리는 탄식과 같은 것이다. 그건 그렇고 요컨대 말이다. 햄릿이 돌아온다면 네가 선친의 아들임을 말로써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레오티스, 설령 교회 안으로 숨는다 해도 단칼에 목을 자르겠습니다. 왕, 제 아무리 성전이라도 살인죄를 보호하지 못한다. 복수의 성역은 없다. 하지만 레오티스, 복수를 하고 싶거든 집안에 꾹 틀어박혀 있거라. 햄릿이 돌아오면 너의 귀국을 알려주리라. 과인은 사람들을 부추겨 너의 솜씨를 칭찬케 하며 그 프랑스인의 칭찬에 한술 더 떠서 너스레를 늘어놓아 결국 두 사람이 맞붙게 해 승부를 가리게 한다.
이 말이다. 햄릿은 천성이 대범한 편이고 순수하며 술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위인이니 칼을 조사해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손을 조금 써서 쉽게 진짜 날이 선 칼을 골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능란하게 한번 찌르면 선친의 원수를 갚게 된다. 레오티스. 하겠습니다. 이왕 싸울 바엔 칼 끝에 독을 칠하겠습니다. 실은 도부장수한테서 독약을 사둔 게 있으니까요. 지독한 극약이라 그 독약을 조금 바른 칼 끝에 살짝 스치기만 하는 날엔 달밤에 채취한 제 아무리 영험 있는 약초를 모아 만든 영약을 바른다 할지라도 쉽게 목숨을 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칼 끝에 그 독약을 바르겠습니다. 내 칼이 피부를 약간 스치기만 해도 틀림없이 죽을 겁니다. 왕, 그건 신중히 생각해보자. 우리의 계획이 성취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잘 생각해야 한다. 만약에 실패하여 우리의 계획이 탄로날 바에야 아예 손을 대지 않는 편이 나을 것 아니냐. 그러므로 이 계획은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이거나 제2차적인 방책을 마련해둬야 하느니라. 그럼 이렇게 하자. 과인이 쌍방의 솜씨에 공정한 내기를 건다 하고, 그렇지, 싸우는 동안에 신혈이 나고 갈증이 날 테지. 그렇게 되도록 격렬하게 시합을 해줘야 한다. 햄릿이 물을 청하면 때를 맞춰 마련해 둔 잔을 준다. 어쨌든 한 모금만 마시면 비록 독을 칠한 검을 다행히 피할 수 있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이루어진다. 가만, 웬 소리냐? 왕비 울면서 등장. 왕비. 불행은 자꾸만 꼬리를 물고 오는구나. 레오티스. 동생이 익사했다네. 레오티스. 익사라뇨? 왕비. 버드나무가 비스듬히 서 있는 시냇물가에 흰 잎새가 거울 같은 물 위를 비치고 있었다네. 그곳으로 그 애가 미나리 아제비, 쇠기풀, 실국화, 그리고 음탕한 목동들은 상스런 이름으로 부르지만 청순한 처녀들은 죽은 사람의 손가락이라고 부르는 연자주색 난초꽃으로 만든 이상한 화환을 쓰고 와서 늘어진 버들가지에 올라가 그 화환을 걸치려고 했을 때 심술궂은 가지가 갑자기 부러져서 오필리어는 화광과 함께 흐느끼는 시냇물 속에 빠지고 말았어. 그러자 옷자락이 활짝 퍼져 인어처럼 잠시 수면에 떠 있으면서 오필리어는 늘 부르던 찬송가를 부르더래. 마치 자신의 불행을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 물에서 나서 물에서 자란 사람처럼 말일세.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마침내 물이 배어 무거워져 아름다운 노래도 끊어지고 그 가엾은 것이 시냇물 진흙바닥에 그만 휘말려 들어가 죽고 말았다네. 레오티스. 정말 물에 빠져 죽었군요. 왕비. 그래. 레오티스. 이젠 물을 보기도 지겹겠구나. 가엾은 오필리오. 그래. 다시는 나도 눈물을 쏟지 않겠다. 하지만 눈물은 인정이런가. 쏟아지는 눈물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럼 폐하, 이만 물러갑니다.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말을 내뱉고 싶지만 지금은 어리석은 눈물로 지워집니다. 대장, 왕, 뒤를 따릅시다. 왕비, 저의 격분을 가라앉히려고 얼마나 애썼는 줄 아시오. 불같은 성미라도 발작할까 두렵소. 쫓아가 봅시다. 왕과 왕비 레오티스를 쫓아간다.